어제 영상 후반부에 그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음성이 끊어졌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영상 항상 녹화하기 전에 그 배터리 상태를 체크를 하거든요. 배터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건 70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상이 없겠다 그러고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후반부에 그러니까 한 30분 못 버티고 이 배터리가 꺼진 것 같아요. 뭔가 방전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후반부에 제 그 영상이 끝난 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 어제 이제 프레절렛까지 살짝 건드렸잖아요. 프레절렛은 원래 내기 힘든 거고,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좀 그거를 그나마 고생을 좀 덜 하려면은, 너무 덤비지 말고 좀 달래가면서라는 표현도 들었고, 또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끊어진 부분에는 제가 음성이 끊어진 부분에는 무슨 설명을 한 거냐면, 프레절렛이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소울 프레절렛을 잡았을 때 이걸 한 번에 딱 내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소울 잡고 있어요, 프레젤럿. 근데 힘을 빼고 불면은 이렇게 애매한 소리가 나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한 30분 정도는 내가 이 소리를 낸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그 소리 끝났던 데가. 그 정도로 느긋함을 좀 가져라. 이게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호흡을 내가 내보내는 어떤 거리로 인식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 거리감을 조금씩 짧게, 지금은 멀리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멀리. 자, 소를 잡고 이거를 거리감을 살짝씩 줄여가면서 스피드를 조금씩 줘보는 거죠. 앞도 살짝 주고,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배음 원리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나던 게 한 단계 이렇게 뭔가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도 시간을 좀 쓴다고 생각하세요. 뭐 3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빨리 올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떨어뜨려 볼게요. 같은 포지션에서 소울 프레젤렛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시간을 좀 갖고 하나씩 감각적으로 발견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탁탁 하나씩 이렇게 올라간다, 계단을 하나씩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젤럿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프레젤럿까지 내면은 고음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프레젤렛은 사실 뭐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굳이 막 프레젤렛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잘 안 들어요. 뭐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죠. 우리 데니보이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뭐 구력이 그렇게 5년 안 되시고 뭐 1년에서 3년 되셨다 그러면 굳이 프레젤렛을 이렇게 내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시도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에서 드리는 말인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니까, 즐겁자고 하는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이게 돼 가려고 하고
뭔가 이 감각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그 아주 섬세한 어떤 그 감각이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뭐 지금 제가 뭐 이런 것도 지금 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 어떤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과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알아본 건데 음악은 뭐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이 음악은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하면 돼요. 참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해결이 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인 것에 너무 또 꽂혀가지고 음악을 자꾸 물리로 풀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골치 아프고. 그 물리라는 게 저는 뭐 물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뭐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너무 그 어려워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들이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물리학적으로 그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엔 더 어려워지거든. 더 그게 골치 아파지고 너무도 그거는 그 아주 그거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뭐 별게 아닐 수 있어도 그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 그 균형이라는 거를 항상 이게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든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거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든 뭐 공부를 하는 거든 공부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마다 다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그 공부를 하든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이런 거 균형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거 그때 레슨 했을 때 썼던 골프채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놀았죠. 자, 균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 손가락에다 놓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마치 뭐 서커스 하듯이. 근데 뭐 이건 서커스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내공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물리학적인 지식으로 이 균형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감각적인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균형을 잡아 나갔을 때 뭐 무슨 질량의 법칙이다, 무슨 중력이 어쩌고, 무슨 뭐 좌우 밸런스에 대한 값이 어쩌고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악기 부는 것도 어떤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밸런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그 컨트롤 하면은 좋은 연주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편한 연주가 되는 건데 그 밸런스라는 게 결국에는 감각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음악이 처음에 발견되고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재밌게도 수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개발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수학이 지금 음악에 지금 어떤 그 연관성을 놓고 보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거 A를 442로 지금 표준화했다고 한다면 이 442라는 게 숫자잖아요. 이게 1초에 진동하는 그 숫자, 1초에 진동하는 진동수가 라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지금 숫자 아니에요, 숫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그 옛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에서부터 발전을 해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때부터의 어떤 음악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물론 재미도 있고 골치도 아픈데,
평균율이다, 순정률이다.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평균율이 뭐 음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음에 올라가는 어떤 이 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평균율이냐 순정률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440으로 튜닝을 하자고 그랬고 442로 튜닝을 하자고 그랬고 440이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440이 표준이에요. 440이 표준인데 442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 하자고 우리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평균율하고 순정률하고의 관계까지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까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가서 교육을 할 사람이라든지 학위를 받아야 되는지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수 있어도 그냥 악기 부는 거잖아, 악기 분다 그러면은 악기의 밸런스라 내가 연주할 때 호흡이라든지 몸의 어떤 밸런스, 앙부셔의 어떤 밸런스, 몸의 압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제가 세워볼게요. 예. 지금 감각적으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 어디 가서 이거 훈련 받은 거 아니거든. 그냥 해보니까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또 어떤 막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물리학 박사님도 계셨어요.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연습실에 공학을 전공하신 그 교장 선생님 출신 하셨던 분이 저한테 지금 악기를 배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그분하고도 요 며칠 동안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도 그래요. 그분도 전공이 공학이신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공학이고 뭐고, 결국에는 어떤 감각적인 것과 느낌적인 것으로 돼야지, 만약에 안 그렇다고 그러면 물리학 박사들은 다 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별반 차이 없더라고. 저 물리를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물리한 사람들이 더 그러면 연주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어떤 물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음악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음대 가면 음대 교수가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음악을 하는 사람이 감각적인 것을 어떤 경험 같은 것을 통해서 전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음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음악은.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또 균형이라는 게 너무 또 그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없고 너무 감각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이 전달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도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거,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어려워요?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잖아, 제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말로만 하면은 뭐 어려워지니까 이게. 간단한 거지만 눈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어제 이걸 보여드렸어요. 저음에서 이 마우스피스로만, 트럼펫 마우스피스로만 냈을 때 저음에서 이게 반응을 더 하더라. 그리고 고음에서는 되려 우리 생각으로는 반응을 더 할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트럼펫 마우스피스만 가지고 소리를 낸다는 게 이 색소폰의 넥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어려워요. 얘는 첫 악기를 경험하는 날도 얘만 가지고 소리를 대부분 내요. 90% 이상은. 근데 얘는 이거보다 몇 곱절은 더 어렵다. 몇 배는. 왜냐면 얘는 바람을 넣어주면 리드가 떨어주는데 얘는 내가 떨어야 되거든, 입술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뭐 저음도 보여드리고 고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한 트럼펫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나 그래도 좀 분다 하시는 분들이 피스만 가지고 저 3옥타브 도를 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는 어저께 그냥 보여드리니까 저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그거를 먼저 아시고. 자, 저음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숙련된 사람으로서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저음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고음에서는 제가 숙련된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안 움직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뭔가 이 마우스피스 가지고 컨트롤이 지금 안 되는 수준의 아마추어들은 저와 같은 현상이 안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음은 얘가 밀려야 되는데 밀려야 그게 제가 숙련된 사람으로서 그게 올바른 현상인데 저음이 만약에 지금 잘 안 난다, 트럼펫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밀려야 되는 게 안 밀리는 상태로 지금 뭔가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게 지금 저음을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밀리는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 가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숙련된 사람으로서 이 고음을 여기다 대고 불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잘 안 되는 사람, 숙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 고음을 불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아야 그게 올바른 건데 자꾸 고음을 내려고 하는데도 얘가 이렇게 툭툭툭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고음은 이 밀리는 힘이 생기는 게 맞는 거고 저음은 밀리는 힘이 생기는 게 맞는 거고 고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면은 고음이 쉬워지고 저음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색소폰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구조를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 악기를 만들었는지 뭐 등등 악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그런 거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소리에 대한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악기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관조한다고 하거든요. 관조.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던 악기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어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먼저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옥타브 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옥타브 키가 어떤 원리로 높은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이 키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음이 이제 올라가고 하나씩 이제 붙으면서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관의 길이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의 어떤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진동수를 조정을 해서 이 음을 만들어 주는다고 보여지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키들이 있고
지금 이 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거를 옥타브 키라는 것이 고음을 내기 위한 키라 그러면 고음을 수월하게 편안하게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키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옥타브 키를 누르면은 구멍이 떨어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키 중에 이 패드가 떨어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옥타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옥타브 솔까지는 이게 반응을 안 해요. 눌러도 이 위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라부터 떨어져. 제가 지금 솔 잡았거든요. 라 잡아볼게요. 지금 솔 잡았거든. 솔 잡았어요. 라 잡아볼게요. 라 하나 둘 셋. 이거 떨어지죠. 라서부터 떨어지거든요. 다시 솔 잡으니까 내려왔어. 그리고 그러니까 라 이상은 계속 이게 떨어져 있어요. 라 이상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3옥타브 레까지는 그냥 이렇게 잡고, 미는 또 다른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는. 예, 요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왼손 이거 두 개 하고 여기 거 하고 이거 말고 솔을 잡고 옥타브를 잡고 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지를 위에 하나 또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누르면 미가 나요, 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대체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데, 여하튼 그랬을 때는 또 이게 다르게 또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말이 자꾸 3000% 빠지니까 이 라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 키가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놓고 보면은 저음은 얘가 이렇게 나가게끔 바람을 쏴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낼 때 얘가 나가게끔. 이 악기로 얘기한다면 저음은 지금 악기의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주하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구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피면은 길어지겠죠. 길어져도 소리는 날 거예요. 물론 음색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 분명히 있겠죠. 이건 구부러진 거고 일자로 피면 그래도 소리는 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색소폰을 본 적이 있어. 이걸 구부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프라노 색소폰은 많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소프라노는 일반적으로 직관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된 거. 근데 이런 모양으로 구부려 놓은 커브드라고 해서 곡관으로 된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소리는 나는 거예요. 근데 직관하고 곡관하고 소리가 좀 달라요. 소프라노 직관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고, 곡관은 많이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이게 한번 이렇게 꺾어서 그런지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뭐랄까 좀 이렇게 목관악기다운 쪽은 곡관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톤 컬러의 어떤 느낌을 보면. 근데 저음 안 나시는 분들은요, 어떤 느낌으로, 결국에는 느낌으로 이거 귀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 거냐면 바람을 내서 여기까지 최소한 바람을 보내면 내가 보낸 바람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도달한다 생각하고 저음을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빠르게 캐치하실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음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호흡의 깊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그 깊이가 짧아서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현상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도를 분다 그러면은 도가 지금 저음 도가 지금 여기까지 닫히거든요. 여기까지, 요 키까지.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바람을 도달을 시킨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막았으면은 거기까지 바람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막았는데 내 바람은 한 솔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음은 제가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저음을 내려고. 자, 과장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이미지의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그냥 쭉 보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처음에 안 나도 돼요. 저기 아래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는, 도는 지금 여기까지 잡혔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시는 여기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보내야 되는 길이로 인식을 했을 때 더 멀어진다든지 길어지는 거예요. 더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내는 느낌과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서 여기까지 보낸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쭉 하고 밀어보세요. 이렇게. 앙부셔도 굉장히 중요해요. 앙부셔도 이게 살짝만 어떻게 힘이 잘못 들어가면 바로 그냥 위음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앙부셔는 최대한 처음에 감을 잡으실 때 살살 된다, 살살 된다, 그 느낌. 그러니까 앙 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음에서 감을 잡을 때는 이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려고 하면 안 돼. 이 프레젤로도 마찬가지인데, 안 내려고, 안 나니까, 이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그 거리만큼 내가 호흡을 멀리 보낸다. 예. 리드를 물지 않고. 이게 지금 시예요, 시. 그 다음에 10프레까지 낼 수 있잖아요. 프레젤로스로는 한없이 올라간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내려가는 건 누가 아무리 날고기는 워렌 1이 와도 10프레까지거든요. 이게 한계인데, 그리고 저음이 안 날 때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내봐야 되잖아. 과감하게 헉 하고 좀 큰 소리를 낸다 생각하고 헉 밀어주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C플랫 같은 경우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데 이거를 어려우니까 막 이게 아니고 그냥 토하듯이 이렇게 내놓고 이 C플랫의 진동이라든지 느낌을 잡은 다음에, 종합적인 느낌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서브톤까지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 비브라토도 넣어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호흡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미지가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발달을 시켜야지. 계속 해보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고음은 그 반대면 돼.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열린다는 게 뭐냐면은, 고음은 결과적으로 지금 나가는 어떤 거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리가 짧아져야 정상이잖아요. 이거 휴지로 놓고 봤을 때 짧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게 바람을 고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압이 필요하고 압력을 쓰는 호흡을 쓰기 때문에 그게 짧아지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멀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가 딱 열어줌으로 해서 거리를 줄여주는 거지. 이거는 글쎄요,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에 물이 이렇게 쭉 나갈 때 어떤 강한 압력으로 쭉 나갈 때 어디에 호수 한 곳에 구멍이 나가지고 새면은 압이 확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얘가 열어줌으로 해서 그 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악기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타브 키를 누를 때 여기가 반응하고 어디가 또 반응을 하냐면 눌러보시면 여기가 반응을 해요. 여기 카메라로 돌리실래나?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이실래나? 이거 지금 살짝 움직이죠? 제가 지금 이 옥타브 키를 눌렀는데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옥타브 키가 눌려지는데 어떤 악기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쪽 어디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거리가 짧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시작하는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이 키도 보면 만약에 패드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위치로 얘기한다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패드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세 번째 패드. 그러니까 이 악기가 상중하로 나눠 본다면은 상 쪽에 그게 옥타브에 관한 키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움직이든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고음을 편안하게 낸다는 거는 거리감을 멀리 보낸다기보다는 여기서 압축돼 가지고 빠른 호흡이 나가나 결과적으로는 호흡이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디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음이 어려운 거다 이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고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음이면 고음 안 움직이잖아요. 고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지금 올바른 숙련된 사람의 지금 호흡과 버징을 쓰는 거거든, 진동을. 색소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미지화해서 상상력도 동원하시고 실제로 악기를 가지고도 불어보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연구하듯이 이렇게 재미삼아서 접근을 해보세요. 이거 재미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하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뭔가 알아가면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재미있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빠지시면 힘드시니까 그거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고음, 저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이 화이트보드에 대한 그 말씀들을 몇 번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웬만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수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흰색이라 좀 눈에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거를 비싸게 샀는데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어떻게 바꾸는 것도 지금 좀 그렇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여기 이렇게 뭐
스티커로 이렇게 칠판처럼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당한 거, 뭐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적당한 걸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티커 작업을 하든지 해서 마치 그 칠판처럼 이 바탕이 흰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초록색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를 지금 줄여 드리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댓글이 저한테는 데이터가 되고 굉장히 좋은 아주 그 필요한 중요한 어떤 그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것들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그 댓글에 생각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발전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그 댓글 다신 분이 그게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상처를 주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세요. 저는 그 정도 가지고 까딱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멘탈이 약해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잘못 올리시게 되면은 잘못 올린 사람이 결국엔 돌을 맞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모양새가 지금 다 즐겁게 하자고 하는 거고 제가 무슨 뭐 이게 뭐 유료 컨텐츠가 아니고 진짜 큰 맘 먹고 하는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내고 있는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는 좋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아시면은 그 어떤 제가 처음에 댓글에 대한 제 입장도 그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기본적인 어떤 형식은 좀 갖추시고 그 어떤 그런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아시고 댓글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뭐 보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